캠프가 이 요약 캠프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재가 다 있잖아요. 이게 3일짜리, 5일짜리. 변화가 대단해요. 짧은 시간 연세대 캠프, 연세대에서 100여 명씩 캠프하고. 주로 지방에서 없나요?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해요. 네? 전국 단위로.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나눠서. 지난 겨울에는 부산 일보에서 소대형 광고를 해가지고 모아서 각자 재생보다 심한 것 같아요. 신문 같은 데서 광고하는 게 없는데. 조선일보에서 이 캠프 하자고 그때 자기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진행을 교수님 저희가 이제 다음 과정을 듣는다면 어떤 과정이 있어요? 두둑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전문가부터 들으세요. 왜냐면 전문가 들어야 거기서 바로 원리원 여러분 연구 과정이죠. 원리원 연구 과정이고 6개월 내지 1년 안에 여러분의 상품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전문가 과정 1년짜리, 한 2년짜리. 2년짜리인데 학기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첫 번째 학기에 무슨 올리원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김한 목사님 그 분야 잡았어요? 올리원 솔루션? 지금 부상 중이죠. 지난주에 바로 들어서 첫 수업했어요. 네.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막 배울 게 많죠 지금. 이거 하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지금 같이 하면서. 라이브 하는 건 아니죠. 네, 현장. 라이브도 되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서울 상도동에서 현장에서 공부하면 그때 라이브로 들어온 거 봤죠? 너무 신기하죠? 막 전국에 있는 수강생들이 라이브로 들어와서 막 그냥 현장에서 같이 여기 현장하면 현장에 방송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스카이프로 막 대화도 보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른 거는 다 제껴두시고요. 뭐 저기 심화 과정 또 여기 진행되는 것들 사실연차 이런 거는 제가 추천하고 싶잖아요. 비용도 훨씬 비싸고 하긴 하지만 전문가 과정이 온리온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죠. 그다음 리더스 클럽은 어차피 품앗이 코칭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건 한 주에 한 번씩이고 비용이 또 납부가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일 직접 코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오늘도 지금 오전반에서 기가 막힌 아이템이 막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이 분석 종합 능력을 키우기 어렵잖아요. 엄마들밖에 못 키우거든. 엄마 훈련 프로그램, 분석 종합 훈련을 대화로 만들어가는 엄마 훈련 프로그램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람 모을 테니까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대학원에 들어가면 한 프로젝트가 되죠. 엄마들 부모들을 위한 드리키 개발 프로그램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져요. 워낙 분야가 지금 많아가지고 하나씩 계속 만들어져요.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은 70만 원인데 현재 중반기 지났으니까 이번 학기 아마 반액 처리될 거예요. 학기마다 70만 원씩. 학기마다 70만 원.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15주요, 15주. 15주 몇 시간인 줄 아세요? 90시간. 그건 비싼 게 아니죠. 지금 이건 어쨌든 우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계획이 있나요?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제가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이제 다른 교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아마 이번 2년 노는 거 끝나면 아마 제가 아마 역할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여기서 교수 양성이 되니까 당연히 교수들이 차고 나간다는 그런 식으로. 아무튼 교수만 가르치시면 되겠네요. 네. 교수님 여기 말이죠. 네. 여기 일 때마다 무슨 양생수를 부탁하셨나 자꾸 예상되고 무슨 소리야? 양생수 우인 같기도 하고 본인 맞아요. 건강에 대해서 좀 묻고 있죠. 이제 아주 얘기 드릴게요. 일단 지금
예. 건강에 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했어요. 아, 네,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진짜로 궁금한 게 많거든요. 우주 탄생부터 시작해서 나노에서부터 생명과학에서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걸 풀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진짜. 네, 그래서 진짜 그 아인슈타인이 100년 더 살았으면 어떤 걸 발견했을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다 죽었거든요. 현재 네 가지 이 우주에 네 가지 힘이 있잖아요. 중력, 핵력, 강력, 양력, 그리고 자기력. 요 네 가지 힘이 서로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이제 자기력하고 이제 전기력은 이미 하나로 합쳐졌고, 핵력하고 양력, 핵력은 뭐냐면 그 원자 핵에 들어가면 중성자, 양성자가 있잖아요. 그럼 양성자니까 양성자 우라늄이 200 몇 개가 묶여 있잖아요. 예. 양성자 200 몇 개가 원자 핵에 들어 있죠. 그럼 200 몇 개의 양성자는 플러스 극이니까 밀어내겠어요? 서로 합치겠어요? 밀어내죠. 230개의 양성자가 안에 묶여 있으니까 얘를 그러면 얘가 밀어낼 텐데 이 원자 핵은 이걸 잡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힘이 이걸 잡고 있냐 이거지. 그죠? 신기하죠. 그 원자 폭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잡고 있는 요거를 툭 터뜨려 가지고 이 230개가 빵 터지는 게 원자 폭탄이거든.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을 묶고 있는 이 핵력의 힘을 무력화시키면 원자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 원자 핵력이 엄청난 힘이죠. 하나하나마다 묶고 있는데 이게 하나 터지면 옆에 게 터지면서 원자 폭탄이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핵력인데 핵력, 양력은 이제 전자가 묶여져 있는 힘. 중력은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인력으로 작용하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 더 생긴 게 암흑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궁금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 우주가 지금 발전? 지금 우주 팽창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모든 별들이 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수축과 팽창이 반복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왜 멀어진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화성은 안 멀어져. 이 화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멀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껴요. 만약에 멀어진다면 이미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시리우스라든지 뭐 밤에 보이는 항성들 있잖아요. 이 항성들이 다 멀어져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멀어지지 똑같잖아요. 그 말은 은하의 블랙홀에 의해서 잡혀 있어요. 거리 유지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라는 2천억 개의 별은 태양계에서 수금지와 목표 천여명의 태양계를 가지고 은하의 중심을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25,000 걸리고 25,000년 걸리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고 다른 이런 태양계 같은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는 멀어지지 않아요. 블랙홀로부터 떠날 수 없으니까. 근데 은하하고 은하 이게 1,000억 개 이상이다. 이 1,000억 개가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감지가 안 돼. 예, 왜냐하면 다른 은하의 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팽창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팽창설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은하가 이렇게 팽창이 된다는 말은 계속 은하 외곽이 넓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밀어내냐는 거죠. 왜냐면 중력이라는 것은 땡기잖아요. 네. 중력은 땡겨야 서로 합쳐져야 맞는데 왜 별끼리 멀어지는 힘은 도대체 뭐가 멀어지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2011년에 드디어 암흑 에너지의 정체가 밝혀져서 노벨상이 나왔죠. 이 암흑 에너지가 정말 물건이었어요. 또 학자들을 괴롭혀가지고 암흑 에너지를 풀면 5년치 노벨상을 한꺼번에 준다 이렇게. 2011년에 드디어 이건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발견이라고 그랬어요. 네, 드디어 풀렸습니다. 암흑 에너지 존재가 74% 우주 물질의 100% 중에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런 물질이 4% 원자로 된 게. 나머지는 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인데 암흑 물질이 한 10% 정도, 나머지는 다 암흑 에너지. 정말 신기하죠. 아직도 잡히질 않죠.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 명령을 못해서 암흑 에너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밝혀내질 못한 거죠. 존재만 입증해서 수학적으로.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 암흑 에너지의 정체성, 속성이나 이런 걸 다 밝혀내면 아마 우리가 지금 궁금했던 많은 분야가 다 풀려요. 무한 에너지도 나오겠네요. 예, 아무튼 제가 이제 무슨 얘기가 될까는 뭐냐면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알고 싶다는 얘기. 예,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궁금한 호기심이 발동하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20살 때 뭘 봤냐면 의학 백과사전, 동양 한방의학 백과사전을 한 권을 통째로 다 봤어요. 예. 그걸 보고 나니까 와, 그냥 음식이 눈에 보이더라고. 지금도 제가 그때 쓴 노트에 보면은 먹어야 될 때, 지금도 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먹거리, 제가 먹어야 될 거리를 다 적어놓다. 그때부터 저는 몸에 뭐 이상이 있으면 지금 뭘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이 관리가 잘 된 거죠. 그러다가 30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됐죠. 한 100여 권의 건강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마침 그때 꿈의 학교를 할 때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만든 게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건강 코치, 그러면 여기서 영양이에 교육과정, 건강 진단, 건강 자료, 그죠? 교육과정 하면 강의 자료, 강의안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체계도 나오고, 인재 개발을 위한 건강법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훌륭한 건강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삶의 원리, 이게 최종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10년, 15년 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적용할 건강 플랜을 짰죠. 이게 지금 그 건강 플랜. 그때 딱 실천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한 겁니다. 감기라는 게 면역의 척도잖아요. 면역력 유지하고 계신다. 예, 그렇죠. 최상의 면역력을 구축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론이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예. 좋죠. 다커도 네, 뭐 요즘에 건강이라고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이제 원리는 놓고요. 요거예요. 요 요소. 이게 건강한 삶과 탁월한 두뇌,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건강 영역이에요. 음식 요소, 수면 요소, 운동 요소, 감정 요소, 열정 요소. 요 두 가지는 요거는 스트레스 조절 영역이고, 요 비전 쪽은 열정이죠. 이건 스트레스 조절, 이거는 열정적으로 막 그냥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 이때 여러분 면역력이 최고 높아지죠. 네. 열정만 가질 때. 그래서 현재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집단군이 리더군입니다. 리더군. 리더군들은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은 30도, 40도거든요. 그리고 안 아파. 그렇죠. 그리고 일도 배 내지는 막 서너 배 이상 하거든요. 보통 사람에 비해서. 근데 최상의 건강이에요. 그게 이 열정에서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보다 1000배 강렬한 엔돌핀 나왔죠? 네. 그게 뭐죠? 긍정. 엔돌핀 이름 무슨 엔돌핀? 엑스돌핀인가? 여기 아무튼 호르몬인데 일반 호르몬에 비해서 엔돌핀보다 1000배 정도 강한 겁니다. 다이돌핀. 네, 다이돌핀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이돌핀. 4,000배, 4,000배. 이게 뭐 도대체 어디서 나오니? 네. 그죠? 4,000배 효과라고 그러죠. 그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는 통증에서 누구나 좀 강한 다이돌핀을 발표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감동을 받을 때, 강력한 사랑에, 그 다음에 접했을 목표를 성취했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럴 때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일반 엔돌핀은 웃을 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웃을 때보다 더 진한 이 엔돌핀이 바로 감동과 열정이 가득 차서 어떤 일에 몰입하고 진리를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환희 단계라고 하죠. 환희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리더들이 제일 많이 이걸 경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서 잠을 안 자도 벌써 뭐. 근데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의사결정권이에요. 의사결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남편이 제지하거나 아이들 때문에 못하거나 그래서 부모가 못하게 하거나 세상이 제일 힘든 게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제일 재밌는 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명예까지 얻는 거야. 돈도 없고 명도 없고. 이게 최상의 다이돌핀을 얻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겠죠. 이게 바로 다이돌핀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엔돌핀의 영역이에요. 엔돌핀의 영역은 말 그대로 평소에 웃을 수 있는 여유.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웃어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나오죠?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가 여기 영역이고 이거는 자잘한 케이스죠. 이거는 좀 큰 케이스예요. 네, 이 두 가지가 만들고 이 세 가지는 이제 요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들이에요. 네, 그래서 음식 요소의 5가지. 탄수화물, 비타민, 그다음에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5가지 요소. 수면 요소는 물론 당연히 최상의 수면 기법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운동 요소에서 혈액 관리, 근육 관리, 신경 관리 이 3가지 요소가 운동 요소로 접근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음식 요소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5가지 요소 중에서 먼저 하나씩 핵심만 잡아야 돼요. 단백질을 먹을 때는 생선 단백, 그다음에 식물 단백 이렇게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이 생선이나 식물이 먹고 자란 토양 또는 생선이 자란 환경, 해양 환경, 요게 중요해요. 고기도 먹을 때 단백을 먹을 때 그 단백질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육되었느냐 아니면 자연에서 양육되었느냐 요거 아주 중요해요.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땅이 어떤 땅이었냐 이것까지를 다 봐야 이게 이제 재질에 있어서 탁월한 단백질이 되죠. 그래서 단백질은 최소한 아무튼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디서 자랐냐. 그래서 닭고기를 제가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는 먹지만 닭고기를 안 먹는 게 다 사육이죠. 예. 사료 먹고 사육하고 그 다음에 돼지들도 뭐 다 사육이고 그래서 고기류를 웬만하면 안 먹는 게 다 사육이니까 예. 가능한 거. 생선은 사육이 된다 해도 물에서 되고 그 다음에 해양에서 잡은 생선들이 많죠. 예. 생선을 먹을 때도 사육 안 당하는 생선 오징어는 사육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어 같은 거 저 해양에서 잡는 거라든지 참치 같은 거 사육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전부 자연 생산 그대로죠. 네. 그렇게 자라는 거죠.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너구리 고기나 멧돼지 고기 같은 거. 네, 그러면 좋아요. 그것도 요즘 사육되는 멧돼지는 많거든요. 예, 그 산에서 자라는 이 너구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보통 집에서 자라는 이 가축은요, 불포화 지방이거든요. 근데 산에서 자라는 동물들은요, 불포화 지방. 신기하죠. 그러니까 먹고 자라는 게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산삼도 여기저기 땅에서 기르면 장외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영양 자체가 다른 거지. 배추 한 포기를 먹더라도요, 그 비료를 줘서 키우는 이 배추는 영양소 자체가 4가지 비료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다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물이 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잖아요. 그 먹는 프로세스 아세요? 몰라.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배워도 이게 전혀 관계없이 지식인가? 우리 가끔 이제 저기 시골에서 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제 애들이 막 오줌을 눕잖아요. 예, 먹고 살라고 죽어버리잖아. 맞아요. 바로 좀 안 돼. 바로 죽어버린다니까. 네. 그럼 오줌 먹는 게 아니네. 사실 어떻게 하냐면 식물들은 땅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먹으면 식물이 다 죽어요. 왜냐면 땅 속에 있는 토지 양의 10만 개의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나 먹으면 죽죠. 그래서 식물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면 땅 속에 미생물이 음식을 지가 먹고 나서 분해랑 그 똥이 나오잖아요. 그 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죠. 살아있는 생물이 한번 먹어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한번 걸러졌죠. 그래서 식물이 그걸 먹고 안 죽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석회석이 많은 지방에 사는 생물은 미생물 자체가 석회석을 먹으니까 석회 성분이 많아져요. 인간은 이제 한 번 걸러진 미생물로부터 걸러지고 식물에서 한 번 걸러진 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만약 식물이 땅속에 있는 걸 그대로 먹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중독이 돼요. 철분 양이라든지 뭐 마그네슘 양이 어느 일정치 넘으면 바로 죽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 땅에 있는 영양소 10만 종이 걸러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는 무조건 땅의 토질, 해양의 상황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양육의 상황 이 세 가지를 검토하고 꼭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해져야 돼요. 두 번째,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은 일단 과당이 제일 좋습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곡식이잖아요. 네, 곡식에 주로 많이 들어있으니까 밥을 먹는데 어차피 먹을 탄수화물 현미로 먹어야 돼요. 네, 현미는 일단은 탄수화물도 괜찮지만 그 옆에 있는 여러분 그 현미의 껍질에 있는 미네랄 양이 백미에 있는 미네랄 양으로 비교했을 때 100대 1입니다. 현미가 100배를 가지고 있다. 미네랄.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게임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매일 먹는 밥을 현미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네. 아무 그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돼요. 사부님 다 지금 다 현미로 다 잡수시고.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100%. 예.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나올 때가 제일 문제예요. 싸가지 와야지. 예? 흥미 좋아요. 흥미도 좋은데 어쨌든 현미를 중심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현미 먹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현미를 찹쌀 현미를 넣으면 그렇죠. 그냥을 그냥 밥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아니, 씹는 맛이 그냥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밥만 먹어도 된다니까. 섞는다고요? 찹쌀 현미하고 일반 현미하고 섞으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압력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맛없으면요, 그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밥이 맛없어 봐요. 그 진짜 살 맛이 안 난다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미 그 밥을 가지고 탄수화물을 채우는데 탄수화물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곡식류하고 과당 쪽이겠죠. 근데 곡식류도 결국은 아래에서 자라는 그 영양소, 비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진짜 유기농으로 자라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입니다. 지방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지방은 절대로 포화지방을 일단 제끼셔야 돼요. 네, 포화지방은 일단 가축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불포화지방인데 불포화지방은 다시 오메가3하고 오메가6로 나눠져요. 요즘에 오메가3는 알약으로 나오잖아요. 오메가3. 네. 그 오메가3는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바닷물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오메가3 이 알약을 먹는 걸 권하지 않아요. 왜? 생선에 들어있는 그 등푸른 생선에 있는 그 살코기를 먹을 때 들어오는 지방은 오메가3 외에도 10만 종의 영양소 중에 수만 종이 들어있다니까. 근데 오메가3로 뽑아놓은 것은 그거밖에 안 돼요. 비타민 C, D 이렇게 뽑아놓으면 그거밖에 안 들어있지만 상추 한 입에는 최소 10,000종 이상의 영양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10만 종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10만 종의 영양소에 밝혀진 게 수백 종이고 안 밝혀진 게 9만 종이죠. 그렇다면 안 밝혀진 영양소를 미세 영양소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미세 영양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전에 몰랐어요. 그 미세 영양소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약을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그리고 약 하나를 먹을 때 상추잎을 10개를 먹죠. 상추잎 10개는 10,000종이 들어있죠. 뭐 이게 비교가 돼요? 비타민 몇 알하고 이게 비타민 몇 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선 하나 먹을 때도 여러분 버리는 부위 생각합시다. 머리 버리고 또 꼬리 버리고 지느러미 버리고 뼈 버리고 그 다음에 창자 버리고 그죠? 껍질 버리고 여기가 미네랄 3.5%가 다 들어있어요. 미네랄 3.5%가 우리 몸의 3.5%가 생선의 3.5%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네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사,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이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 과정에 미네랄이 관여를 해요. 이 미네랄이 없으면 대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이제 불협화음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미네랄 부족은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원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도 힘이 없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있죠? 병은 없어. 병원 가면 병은 전혀 없는데 힘이 없고 그냥 아무런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MBC 다큐에서 그 실험을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실험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미네랄 불균형이야. 그래서 미네랄 불균형한 것을 전부 채워서 일주일간 먹였더니 팔팔 뛰어다녀요. 그 다큐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네랄 힘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어쨌든 그 과일 형태로 잡아가고 지방은 아까 말한 대로 오메가 3 지방. 오메가 6는 일부러 안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먹는 콩기름에 다 오메가 6가 들어요. 뭐 좋다는 올리브유도 오메가 3가 6%밖에 안 돼요. 남이 다 오메가 6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을 먹을 것 그리고 꼭 오메가 3 지방을 먹을 것. 그 생선을 먹거나 참기름하고 들깨기름이 오메가 3가 제일 많습니다. 참기 그래서 저는 추어탕 집에 가면 그냥 그 들깨 있죠. 진짜 저는 좀 농담 아닙니다. 한글이 있죠. 그냥 다 보여요. 그거 먹는다고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네, 다 먹어 먹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 더 달라고. 뭐 그런 기회가 만나면 저하고 식사해 보시면 딱 안 먹은 음식이 나왔다. 한 번도 안 먹. 요즘에 잘 못 먹었다. 그러면 무조건 한 서너 번을 시킵니다. 예, 제 문화입니다. 제 문화. 그렇게 해서 반찬을 많이 먹어요. 밥보다 반찬을 아무튼 보통 사람의 3배 정도 먹습니다. 그래야 미네랄류를 섭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타민이죠. 비타민은 그냥 야채로 때워야 되니까 야채를 많이 먹으셔야 돼요. 그것도 녹황색 야채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미네랄인데 미네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알려진 미네랄하고 알려지지 않는 미네랄 둘로 나눠져요. 알려지지 않는 미네랄을 미세 영양소라고 해요. 예, 이 미세 영양소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음식 먹을 때 이제 이거 못하는 사람은 그 맛 때문에 영양 관리를 못하는 거죠. 맛없는 거 먹기 싫죠. 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못해요. 왜? 그 맛없는 걸 계속 먹을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저처럼 그냥 맛없는 것 맛을 따지지 말고 건강을 중심으로 영양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미세 영양소는 어쨌든 여러분이 안 먹는 영양소에 다 들어있어요. 안 먹는 음식에. 그래서 생선 먹을 때 무조건 다 먹을 수 있는 게 멸치죠. 예. 멸치가 전체를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선이 작을수록 다 먹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으라요. 저는 고등어 조림 먹다가 뼈가 이제 많이 가열에 대해서 뼈가 약하잖아요. 그거부터 집어 먹어요. 뼈부터. 네, 뼈부터 집어 먹죠. 다 갈치 먹을 때도 웬만한 뼈는 다 먹습니다. 씹을 수 있는 건 다 씹어 먹죠. 그다음에 뭐 고등어 꼬리라든지 새우 먹을 때 머리라든지 껍질이라든지 꼬리라든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예, 심지어는 저기 달걀의 껍질은 진짜 먹기가 불편하고 메추리알 정도는 뭐 그냥 껍질처럼 먹으면 너무 좋죠. 식당에서 좋아하시는 너무 좋죠. 아니 저하고 식사하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안 먹고 남기는 거 제가 다 먹거든. 저는 살코기 잘 안 먹거든. 살코기 니 먹고 나는 껍질하게 다 처리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스태프끼리 살아도 저기는 몸이 아파도 나는 좀 미안하죠. 나 혼자 다 먹으니까 좋은 거니까. 근데 저희는 안 먹고 싶어 안 먹는 거예요. 어쩌겠어. 네. 네. 그래서 미세 영양소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미세 영양소를 잡아내는 게 여러분 지금부터 건강에 모든 것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아간 게 바로 이 미세 영양소. 그리고 아까 말한 몇 가지 규칙 있잖아요. 그건 내가 볼 때는 덜 줍니다. 이 미세 영양소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보통 이렇게 먹다가 잘 안 먹는 부위 고기 생선에서 뭐 지느러미 뼈 뭐 이런 거 다 대주잖아요. 예. 게 돼지가 그 험한 속에서 살아도 안 아프잖아요. 추운 날도 감기도 안 걸리고. 상기하면. 네,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개들이 그걸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이제 게 잡아먹으면 게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한꺼번에 네, 그래서 보신다 했어요. 실제로 보신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냥 개가 그걸 안 먹어. 사러 먹거든요. 네, 지금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근데 개가 지금도 그렇게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럼 보신탕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음식 미네랄이 잘 챙겨졌다. 그럼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나눠 채워져 있으니까. 평소에 내가 먹을 그 찌꺼기들을 걔한테 주고 그걸 내가 안 먹고 아파야지. 그래야 얘를 먹고 낫지. 네. 그 미친 짓을 왜 하냐고. 평소에 내가 먹지. 네. 그 엄마들이 대부분 참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뒷꼬레비 음식을 먹거든. 옛날 엄마들이. 네. 꼭 좋은 거 먹은 양반들이 아프다고. 네, 이렇게 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질서를 우리가 하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저처럼 이제 건강하고 싶다면 저는 오늘 뭐 로션도 하나 안 바르잖아요. 네, 거의 안 바릅니다. 그냥 세수하는데 세수도 방법이 있어요. 제가 원래 피부가 안 좋은데 그 선박 생활을 10년을 했거든요. 적도에서 피부가 다 타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피부가 거칠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피부의 거친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주름기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세수할 때 여러분 얼굴 마사지 하잖아요. 네. 얼굴 마사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수할 때 머리에 물 틀어놓고 뭐 50분 100번 하세요. 비누 묻히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얼굴에 있는 기름기가 비누를 묻히면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로션으로 또 채워 넣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하루 일과예요. 네. 그래서 제가 비누를 쓰는 날은 로션을 씁니다. 근데 비누 안 쓰는 날은 로션 안 발라요. 비누 어차피 자체 지방이 있잖아요. 자체 지방이 몸을 다 싸고 있어요. 우리는 자체 지방을 비누로 다 걷고 발라줘. 그다음에 다시 비누로 기름을 다시 넣고 요 작업을 우리 종이라고 살잖아요. 네. 몰랐죠? 네. 저는 그래서 보통 웬만한 거는 다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름을 일부 닦아내려면 이게 손으로 이거 세면을 50번, 100번 이상 해야 돼요. 네. 그럼 마사지까지 되죠. 예. 그 하루에 저는 마사지를 맨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마사지 하지, 자연 기름 나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전부 총체적인 관리. 그러니까 100여 권의 건강서적을 읽으면서 이걸 총체적인 정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각 영역별로 다 관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안 드는 방식으로, 예. 로션을 안 쓰는 방식으로, 예. 머리에다가 샴푸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샴푸라는 걸 쓰게 되면 샴푸가 여러분이 혈액에다가 샴푸를 붙여놓으면 이게 혈액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당연히. 살이 숨쉬면서 공기까지. 여러분 페인트통에 빠지면 전부 호흡곤란으로 죽죠. 호흡 쉬는데도요, 우리 이 외부 피부로 해서 호흡하는 것이 이 호흡하고 맞먹어요. 근데 여기 페인트 딱 멈추면요, 호흡곤란으로 죽는다니까요. 이 숨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만약 샴푸라든지 이런 게 묻혀지면 바로 혈액속으로, 바로 혈액 검사해보세요. 바로 샴푸 내용이 나와요. 그럼 머리에다가 막 문질러가지고 혈액 속으로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샴푸를 안 쓰는데 이제 하도 이게 막 달라붙잖아요. 그런 말씀 없이 빨리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서울에서 해야 돼요. 어지가 소망을.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세면하는 과정에서 마사지, 그 다음에 자연 기름 활용, 예. 그리고 두피 관리, 피부에서 외부 물질의 삽입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운동인데 이 운동은 근육. 여러분이 허리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요 보통 근육하고 뼈에 관한 거죠. 특별히 허리 쪽이 아픈 것은 이 허리 척추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세포 다발들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낑기는 거죠. 끼어서 나오는 아픔이죠. 엊그저께 갑자기 허리가 또 아프더라고요. 저는 10년 전에 충주 종합병원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러 들어가던 참에 제가 건강사정을 읽고 있을 때거든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안 들어가도 되겠다. 들어가다가 내려와가지고 잠깐 나 수술 연기할게요.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바로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디스크였거든요. 강의를 오래 서서 하니까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은 하나예요. 디스크는 눌리는 거잖아요. 네. 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펴주는 방식이 진짜로 물구나무를 써서 이렇게 다리 걸고 이렇게 머리를 내리면 허리 안 아픕니다. TV에 많이 봤는 방향 됐잖아요. 네. 그 방식이 제일 좋아요. 근데 TV 살기 힘들죠.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저는 항상 방법을 고안을 해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떠올라냐면 머리를 뒤로 제끼면 누워서 머리를 뒤로 제끼면 뼈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침대에 올라가서 딱 누웠죠. 그리고 딱 하루 만에 지금까지 안 아파요. 맞아요. 그리고 엊그제 아프더라고. 그래서 바로 또 잠깐 기다려 나 잠깐만 기다려. 누구 와서 벌써 5분 누워있으면 안 아파. 지금까지. 야 신기하죠. 예 모르는 사람 모른다니까. 예, 이래가지고 지금 디스크 다 걱정 없이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디스크 관리. 그래서 잠을 잘 때 베개가 참 중요해요. 베개가 목을 뒤로 제껴주는 베개는 목을 뒤로 제껴 목침이라고 하죠. 목에다 머리다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베개가 목에다 두는 거죠. 목에다 두면 이렇게 하루에 잘 때 하루에 눌렸던 허리가 목에다가 목침을 두고 머리를 여기 두면 저녁에 잘 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목침하고 자면 그러니까 거기 힘이 안 들 때까지. 되게 편해요. 네. 이제 훈련되면 편해요. 지금 이제 여기다 해서 그 연습이 돼서. 호흡이 열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허리 관리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관리죠. 혈액 관리는 일단 먹는 음식이 달라지죠. 지방류가 줄여져야 됩니다. 지방류에서 아까 오메가3 정도의 지방을 선택하고 나머지 지방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혈액 관리가 깨끗해지죠. 그 다음에 혈액 관리에서는 오염물질하고 이 방금 말한 지방류예요. 지방류가 혈액에 들어가면 바로 이상이 생기죠. 동맥경화라든지. 지방류하고 그 다음에 이 오염물질 관리. 근데 오염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은 먹으면 안 된다죠. 나는 먹어도 괜찮다요. 단지 중화시킬 걸 먹어야 돼요. 중화가 필요해요. 왜냐면 모든 물질은 지금 오염물질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어차피 오염물질 있어. 근데 오염물질을 가진 현대인이 과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예. 의료 시설도 있지만 영양의 종합 때문에. 즉 모든 물질들은 상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 유지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돼지들은 이 잡식이다 보니까 막 이풀저풀 먹다가 독소를 꼭 먹게 돼 있어요. 예. 독초 먹으면 딱 이상하잖아. 그럼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뭐야 호수 가운데 있는 흙 있죠. 흙. 막 튀는 펄을 막 먹어야 돼. 거기 미네랄이 많거든. 세상에 미네랄이 최고 많은 곳이 어딘 줄 알아요? 펄이에요. 펄. 그렇죠. 개펄. 개펄은요 지구상에서 비가 오면 산에서부터 쓸려 내려가는 영양소가 마지막 가라앉는 곳이 펄이죠. 네. 그래서 그 펄 속에서 사는 낙지가 예, 먹으면 바로 그냥 아픈 환자도 일어난다. 소도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네, 죽은 소도 살린다는 게 그 낙지의 힘이죠. 근데 낙지가 또 그 펄 속에 가라앉은 오염물질을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오염물질을 먹었을 때는 녹황색 채소를 먹으면 다 중화돼요. 미네랄류가 강할수록 중화가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돼지들이 그걸 먹고 나면 깨끗하게 나요. 자, 이게 바로 혈액 관리의 오염물질하고 그다음에 지방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근육 관리. 근육 관리는 여러분 그 뼈를 강하게 하는 여러분 힘이라는 건 뼈일까요, 근육일까요? 시작. 근육. 뼈예요. 뼈 힘 없어요. 네, 뼈는 힘 없습니다. 네. 허리뼈 보세요. 뭐 디스크 몇 장 남 붙어있는 무슨 힘이겠어요? 네, 전부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근력이라고 해요. 네, 근력. 네,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갖춰놓지 않으면 공부를 할 때 에너지라든지 허리가 지탱될 때도 제가 힘을 딱 주면요. 근육이 이 몸을 지탱하고 있어요. 뼈는 그냥 누워있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상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근육을 빨리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허리가 하중을 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여러분 이제 나머지 미용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말한 요소가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감정 요소, 감정하고 비전 열정인데 감정 조절은 이거는 제가 감정에 대한 연구를 오래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안 한 게 뭐냐? 안 한 것만 안 했지. 안 한 것만 얘기하고. 그 감정 조절에 대한 연구를 참 오래 했는데 그게 이제 감성지능에서 최초로 우리 역사에 나타났죠. 감성의 극대적 골반이 감성지능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책 이후로 감성에 관한 책을 거의 다 읽었죠. 그러면서 최종 정리가 끝났습니다. 감성을 조절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감성 조절 능력,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보예요. 자, 어떤 상황의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화가 났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국회의원들 막 싸우는 거 화가 났다고. 그때 어떻게 하면 화가 안 나요? 네, 저희들이 싸워서 양당의 문제를 막 밝혀내면 너무 좋잖아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아 저거 진짜 빨리 뭐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히잖아요. 어떤 이유를 통해서 괴롭히면 야, 이 괴롭히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 상황이야.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만약 내가 이 능력을 일부러 기르려고 막 한번 해봅시다. 일부러 기르려면 이런 상황이 있어야 길러지죠. 그렇죠. 그럼 돈을 주고 연극을 시켜서라도 누군가 나를 괴롭히게 해야 돼요. 나 몰래. 그렇죠. 몰래.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돈 안 주고 지금 나를 연습시켜주잖아. 최고의 선생님. 얼마나 감사해. 네. 두 번째는 저렇게 나를 괴롭히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자신이 괴롭지 않고 나를 괴롭힐 수 있나요? 자기가 기분 좋은데? 자기가 기분 좋은데 누구를 괴롭혀? 그건 아주 특수 상황이죠. 세디스트는 그런 사람만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야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니라고 묻지 않고 너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몰라줘서 그렇게 물어 들어가면 그냥 다 해결돼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됐어요. 어쩔 수 없다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빨리 내 이해력을 길러야지. 이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작동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바로 그냥 이해 모드로 돌아가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거의. 마지막 이 스트레스 요소, 진짜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오면 마지막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보세요. 바로 우리 송 교수님 마지막 방어 기제가 뭐냐 다 알아요? 얘기하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진짜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난제야. 해결이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졸음이 와버려. 그냥 제어가 안 돼요, 제가. 네, 그냥 딱 얘기하다가 이거 스트레스 상황이다 라고 판단되면 내 유전자가 다 동원되나 봐. 갑자기 졸음이 확 빠져버려요. 수면제처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일단 자고 나면 해결돼요. 그럼 이제 그때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 제일 힘든 게 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아무리 힘든데 자면 얼마나 약 올라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눈을 뜨고서 같이 화내서 싸우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잖아. 도움 안 되잖아요. 네. 실제로는 잔다고 화를 내지만 내가 안 자고 같이 그냥 대들고 앉아있어. 더 화를 내거든. 사실은 그나마 그게 더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 조절에서 마지막 극단의 자기 조절이 이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비전 열정은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일이죠. 꿈과 목적이 정확하게 세팅되고 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구축됐을 때, 이때 가장 큰 힘이 나옵니다. 꿈과 비전은 명확한데 도구가 없어봐요. 이건 정말 맨날 좌절하고 살아. 차라리 꿈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맞죠? 네. 좀 생활하면서 꿈은 있는데 도구가 없으면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꿈에 맞는 실력 그리고 꿈에 맞는 인격 요걸 딱 갖추면 사람도 모여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도 있어 같이 갈 수 있는 가상도 있어. 네, 인격 비전 실력이 하나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정을 가지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되어간다. 그럴 때 희망이 솟고 열정이 솟고 안 되면 이게 열정이 뭘로 바뀌어요? 네? 좌절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스트레스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이때 자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으면 심지어 자살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5가지 영역이 총체적인 인간의 건강 조절. 어때요? 좋죠? 네. 제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했어요. 수업 다 했는데 지금 네. 그 오전반에 한 자료가 좀 있으니까 그건 또 이제 보충 좀 해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제
아까 했던 요 부분 있죠? 요거 체킹 타임에서 문장 구성 타임이 오늘 좀 못할 것 같거든요. 요거 오늘 오전반 영상이 있어요. 그거 집에서 꼭 보십시오. 왜냐면 지금 했던 걸 여러분 마지막 평가하는 거니까 그것만 보시고 나머지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요걸로 들어가면 핵심 파악으로 저는 오늘 예상 풀리는 답입니다. 사실 오전반에 했던 요거 믿고 시간 좀 썼습니다. 자, 오늘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이 정도 했는데 이거 의사들한테 약사들한테는 진짜 놀래요. 그렇게 왜냐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강의를 뭐 자기들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연구한 결론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정말 제 몸이 그 경험치잖아요.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들 그냥 지금 말한 거 다 기억 못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미세영양소 안 먹는 것에 집중해라. 버리는 것만 먹어라. 맛 따지지 말아라. 네. 결국은 여러분이 맛 때문에 먹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네, 맛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맛없는 것도 계속 먹으면 맛이 뇌에서 느낍니다.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뇌에서 느낍니다. 뇌에서 어느 순간에 맛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홍어에 먹어봤죠. 홍어. 그 먹고 홍어 삭힌 거. 그 맛있다고 막 먹는 사람 있잖아요. 하면서 먹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못 먹겠는데 왜 나는 먹지? 그것도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 맛이라는 것은 객관성의 주관성이에요. 객관성. 주관성이에요. 주관성. 각자의 입맛에 따라 달라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맛이 돼요. 뇌는 그걸 익숙할 때. 네.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남이 맛있게 먹으면 무조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이 생길 때까지 먹습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예요. 저에게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딱 지금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게, 보신탕. 그거는 우리 어릴 때 게하고 약속한 건데 막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한번 습관화 된 번데기. 진짜 못 먹겠어요. 이건 이제 모양 때문에. 네. 그러고는 다 먹습니다. 지금까지 못 먹는 거는 거의 없죠. 헌혈 같은 거 해보셨어요? 네? 헌혈. 헌혈이요? 헌혈은 뭐 행사 따라서 했던 것밖에 없죠. 다른 뭐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건 안 해봤어요. 별 지금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 먹는 저만의 방식. 맛을 느끼기 전에 삼켜라. 그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하시네요. 잠깐 쉬었다가 25분에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다 찍어놔도 괜찮겠죠? 제가 찍어놨어요. 찍어놨어요? 네. 소리 안 들리고 잘 그거 좀 나와요. 해주세요. 제가 통해서 다 받으세요. 네. 그 파일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럼 우리 영상에다 올려놓을게요. 예. 교수님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유료인가요? 네, 아니요 무료도 무료. 제가 쓰는 건 무료. 띵커에서 네, 이거는 이제 저 5차원적으로 쓸 거 돈 좀 내면 돼요. 네, 그건 안 비싸요. 우리 3만 원이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돈 내고 써야지 이 사람들도 먹고. 건강 하나도 아니까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모를 때는 그냥 방송에서 나올 때 김 좋다 그러면 김 먹고 그러잖아요. 막. 매몰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 지식을 체계화시키면 이렇게 진짜 영양. 상추가 그 좋은 건다고 안 먹는데. 네? 상추가 너무 졸립다고 안 먹잖아. 그건 이제 뭐 많이 먹어야겠네요. 예, 많이 드시면 좋죠. 박사 교수님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그들은 부분을 가지고 마치 천천히 그냥 떠들어대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통섭을 해보니까 이거 뭐 끝나버리는 거죠. 나보니. 저는 잇몸이 약한데 뭘 먹어요? 예? 입안이 헐고 그런 거요? 미네랄이다, 미네랄. 미네랄. 우리 안 받아 하는 이제. 그러니까 입안이 헐고 얘를 많이 먹어요. 헉 집어 먹으세요. 한 포를 먹으면 되겠네. 그 9분 구운 소금 있잖아요. 진짜를 사다 드세요. 그게 엄청난 미네랄이 들어가요. 미네랄 좀 많습니다. 소금. 진짜. 예. 예. 어디서 그래요? 진짜라고. 제가 저기 나중에 연락처 딱 알려드릴게요. 그 공장 사장님을 내가 알거든. 예. 예. 제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너무 필요하신 줄 알았는데. 잠을 하루에 1~2시간 자고도
안 씻어요. 그 미네랄이에요. 누가 버리는 거 다 주워 먹으세요. 그래요. 그렇다고 독약까지 먹지 말고. 미네랄의 최강자가 독약입니다. 그걸 먹고 소화했다. 독약 먹고 살면 병이 없어져요. 저 쥐약 먹고 살았어요. 네, 독약 먹고 살면 병이 없어요. 저거 말고 다른 걸로 아니 이건 나 뒀다 드실 건데 그걸 왜 탐을 내고 그래. 아이고, 오늘 실망할 뻔네. 내가 1차로 찍었다니까, 좋은 거라. 시뮬레이션을 다 하겠지. 그랬더니 누가 저걸 사올 것 같아. 그러나 커피를, 내 커피를 갖다 딱 내리는 것이